당신이 평생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 당신을 가장 깊이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을 친형제처럼 살을 맞대고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내 손으로 밥을 떠먹여줬고 그 사람이 울 때 내 어깨를 내어줬습니다. 내 가장 부끄러운 비밀도 내 가장 아픈 상처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아무 거리낌 없이 꺼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간슬개를 다 빼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부탁하면 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제쳐두고 달려갔고 그 사람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 내 통장 잔고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 아니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신의 등 뒤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고 당신 뒤에서 당신을 망신시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였든 간에 그 배신의 충격은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에게 받은 그 깊고 흉측한 상처를 홀로 끌어안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꾹꾹 눌러 참으며 버텨내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아무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한 채 홀로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으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털어놓자니 또 걱정을 끼치는 것 같고 다른 지인에게 말하자니 그 사람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결국 혼자 삭히다 혼자 무너지고 또 혼자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뻔한 말 같지만 막상 그 칼날이 내 가슴에 꽂히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진실인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 소매치기를 당하면 그저 돈만 잃고 며칠 분노하다 끝날 일입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정도 없고 믿음도 없었으니 잃을 것도 사실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내가 밥을 사 먹이고 눈물을 닦아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함께 버텨왔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뼈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단순한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쌓아온 수십 년의 기억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진심이 한순간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게 떠오르지 않고 그게 다 연기였나 하는 의심과 함께 쓰디쓴 배신감으로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이 오염되는 것. 그것이 배신이 남기는 가장 잔인한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순간 끔찍한 충격은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씻을 수 없는 지독한 인간 혐오가 온몸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때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는 생각이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처참한 배신을 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상처를 입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하고 불편한 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그 뻔한 옛말을 왜 우리는 꼭 내 전 재산을 잃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을 살았던 한 철학자가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건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꿰뚫어봤다고 평가받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낭만적인 인간관에 취해 있던 당대의 철학자들과 달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처음에는 냉혹하고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읽고 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다. 타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지 마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가혹하고 냉소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말이냐고 반박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반박을 삼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칼을 꽂은 그 사람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고 믿음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그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아서도 아니고 인간을 단순히 저주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존 본능을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게 해부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그렇게 프로그래밍해 놓았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다가 굶어 죽은 개체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고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개체만이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포장하고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먹이를 빼앗고 싶으면 그냥 빼앗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심을 친절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배신을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착취를 도움이라는 얼굴로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속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작은 이익과 타인의 거대한 불행이 저울질될 때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얄팍한 이익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이기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진화가 인간에게 새겨 넣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배신당한 당신은 지금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고통이나 억울함은 그 사람의 계산에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냉혹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의 진짜 추악한 민낯입니다. 하지만 이 민낯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의 배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이 불편함을 옆에 두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만이 다시는 이 지독한 배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굴고 잘해주던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사기꾼일 거라고 당신은 꿈에라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평소에 웃는 얼굴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 단순한 공식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의 함정 속으로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진면목은 평화로운 일상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강물도 잔잔할 때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물살이 거세질 때 비로소 그 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험한지 드러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에게 살갑게 굴고 잘해주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친절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면 더 정성스럽고 더 따뜻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왜 사기꾼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꾼은 반드시 먼저 신뢰를 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평소에 간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도 막상 눈앞에 큰 돈이 얽히거나
자신이 심각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는 순간 지금까지 보여주던 선량함이라는 가짜 가면을 태연하게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 변화가 너무 극적이고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며 경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뿐 그것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기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평소에 그 모습이 진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충격받은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악마로 돌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저 사람도 나처럼 의리를 지킬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양심이 있겠지라고 섣불리 기대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자신을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순수함이지만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빗나갔을 때의 충격은 더욱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에게 투영했던 도덕성의 크기가 곧 내가 받을 상처의 깊이가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더 깊이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가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었나. 혹시 지금 이 한마디를 매일 밤속으로 되뇌이며 어리석었던 내 자신의 가슴을 쥐어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배신을 당한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잃어버린 돈이나 망가진 관계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 잃은 것보다 내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게 더 창피하고 괴롭다고. 그 자책감이야말로 배신의 상처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곱는 독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던 내 자신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상한 낌새를 못 챘을까? 왜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무시했을까? 그 후회가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자책은 때로 분노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는 바깥을 향하지만 자책은 안을 향합니다. 분노는 타오르다가 식지만 자책은 조용히 안에서 오래도록 썩어 들어갑니다. 배신을 당하고 수년이 지나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절대로 당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당신이 멍청하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배신을 당한 이유는 당신의 마음씨가 그만큼 따뜻하고 선량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쉽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도 타인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그만큼 진실하고 정직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접해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꾼은 바로 그 선량함을 노립니다. 순진한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노립니다. 당신이 당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진심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의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얼마나 남을 쉽게 믿어주는 사람인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신의 미덕을 노렸습니다. 당신의 장점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게 바스러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마음과 재산을 좀 더 지혜롭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선량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량함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을 잃었다면 그것은 차갑지만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잃었다면 그것은 아프지만 새로운 관계가 올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감까지 그 사기꾼의 발밑에 내동댕이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서 충분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귀한 자존감만큼은
당신 스스로 두 손으로 꼭 쥐고 단단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버린 채 차갑고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을 혐오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쓸데없는 기대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눈을 감고 걷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심조심 걷는 것이 진짜 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대가 빗나갔을 때 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방어술입니다. 완벽한 의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이 무너지는 것이고 처음부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도 충격은 훨씬 작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경계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과 웃으며 커피 한 잔 나누고 맛있는 밥 한 끼 즐겁게 먹는 그 따뜻하고 얕은 관계는 마음껏 즐기십시오. 살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혼자 앉아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의리를 시험할 만큼 큰 돈을 빌려주거나 내 인생 전체를 기댈 만한 치명적인 비밀과 약점을 그 사람의 손에 통째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즐기되 내 삶의 무게 전체를 타인의 양심 위에 얹어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배신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거리를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기를 나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닿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는 것. 온기는 나누되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뼈아픈 배신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된 눈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갖춘 사람은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그런 것이라며 담담하게 털어내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등 뒤에 깊숙이 꽂혀 매일 밤 조용히 당신을 울게 만들던 그 배신의 차가운 비수를 이제는 당신 손으로 단호하게 뽑아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주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찢겨진 그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저라도 곁에서 조용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프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허탈함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힘든 것이고 그 아픔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깊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빼앗아 간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입니까? 아니면 그 일 이후로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그 황폐해진 마음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진짜 고통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 사기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책과 의심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 짐승 같은 사람을 원망하며 당신의 고요하고 소중한 오늘 밤을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실 작정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잠 못 이루고 분노와 자책으로 뒤척이는 동안 그 사기꾼은 당신을 까맣게 잊은 채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인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밤잠을 빼앗고 당신의 밥맛을 빼앗고 당신의 웃음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남은 오늘까지 내어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맑은 책에서 조용히 지워버리십시오. 지울 때 분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길을 걷다 운 나쁘게 똥을 밟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툭 털어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중심에 있을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는 내려놓으십시오.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헛된 기대와 상처와 원망을 모두 창밖으로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먼저 진심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잃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나 자신을 먼저 아끼면서 그 마음을 쓰시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진심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 그 진심을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상처를 혼자 안고 버텨오셨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저는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누군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덜 아팠을 그 말들을 이 채널에서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의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 이어가는 곳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밤은 부디 헛된 기대도 억울한 분노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